오늘은 유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보죠. 유보는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게 유보입니다. 회계상 자산이 500이다. 이게 회계상 자산이 500입니다. 그리고 세법상 자산이 700이다. 그럼 이 200 차이가 200이죠? 차이가 200. 여기에 대한 세무 조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무 조정.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여기 책을 보면 얘가 있죠? 회사가 단기에 사업을 개시했다. 단기에 수입이 없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여기죠? 단기 순이익은 0입니다. 근데 실제로 회사 매상 매출액이 300이 있다. 장부상은 0인데 세법상은 30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 그러므로 입금 산입 매상 매출 300 유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근데 세법상 각사문 소득 금액은 300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0에서 입금 산입 예상 매출 300. 그렇기 때문에 각사함수 소득 금액은 300이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나타나면은 입금 산입 300 유보의 세무 조정을 함으로써 세무상 잉여금이 300 증가한다. 이 세무상 잉여금은 세무상 자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상 자본이 증가한다. 여기 보세요. 유보는 플러스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플러스 유보는 회계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더 큰 경우, 그리고 회계상 부채가 세법상 부채보다 더 큰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이거 회계상 부채가 세법상 부채보다 더 크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게요. 일단 이것만 하세요. 회계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더 크다. 그러면 플러스 유보입니다. 플러스 유보. 이거는 주로 기업 회계와 세법상 자산의 인식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인식 차이입니다. 손익의 인식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회사가 단기 매매 증권을 500의 취득입니다. 500 취득. 근데 평가 이익이 200 발생한 경우, 그럼 기업 회계는 단기 매매 증권을 700으로 인식하죠. 근데 세법은 500으로 인식합니다. 500.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세법은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원가법.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만약 회사가 이 평가 이익 200 인식한 경우 송금산입니다. 송금산입 200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원가법입니다. 원가법. 세법은 원가법이기 때문에 회사가 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다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회계상 자산보다 세법상 자산이 더 큰 경우, 이게 뭐가 있어요?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토지를 납부한 취득세를 회사는 비용으로 해당했다. 그럼 회사는 취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비용 100, 현금 100. 근데 세법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토지 100, 현금 100. 그럼 차이가 뭐예요? 이 비용 처리한 걸 없애고 자산을 늘린다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송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100 유보.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비용 100이 없어지고 토지 자산이 100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용이 줄어들면 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세무조정 이거 하나입니다. 송금 불산입 토지 100 유보. 이 보세요. 이 토지가 100 있죠? 자산 100 증가. 토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세법은 어떻게 한다겠죠? 자산 처리한다겠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100 증가. 그러면서 세무상 잉여금 100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약간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은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산, 회사는 취득세를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입니다. 비용 100. 그럼 자산 0이죠. 근데 세법은 취득세가 자산이다.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100, 비용 0. 그럼 이 송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100 유보함으로써 자산을 100 늘린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자산이 늘어나면 비용이 없어진다. 이 자산하고 비용 한 몸이에요. 한 몸. 자산이 늘어나면 비용이 없어진다. 반대로 자산이 0이면은 비용이 100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변 항목 보세요. 송금 불산입 토지 100 유보 세부 조정하는 경우 자산이 100 증가한다. 자산 100 증가 그리고 비용은 100 감소한다. 아시겠죠? 세무상 회사가 비용 처리한 100이 없어진다. 이게 차변 항목이죠. 여기가 차변 항목. 자산 비용은 차변 항목입니다. 자산이 차변 항목인데 자산이 100 늘어납니다. 그럼 비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대변 항목 현금 있죠? 100, 현금 100.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용이 줄어들면은 자산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토지 양도할 때는 송금 산입 토지 취득세 100 마이너스 유보. 아시겠죠? 취득할 때는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보를 없앤다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보를 없앤다. 토지 양도할 때는 가지고 있던 유보를 없앤다. 던져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회계상 부채가 법인의 세법상 부채보다 더 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자 보수 충당금입니다. 하자 보수 충당금 회사가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인식했다. 근데 세법은 이 하자 보수 충당금을 인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채로 인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없앤다는 거죠. 이 부채를 없앤다. 송금 불산입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유보.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경우는 송금 산입하면 부채가 늘어나요. 아시겠죠? 근데 송금 불산입하면 부채가 없어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 송금 불산입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유보하면 회사가 인식한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하자 보수 충당금 100을 송금 불산입하면 하자 보수 비용 100으로 인식된 부분이 부인된다는 겁니다. 부인된다. 그러니까 부정된다. 부정한다. 회사가 인식한 하자 보수 비용 인식하고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인식했죠. 회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 이거를 세법은 인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인식한 부분을 없앤다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하자 보수 비용은 하자 보수 충당금 부채로 적립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자 보수 충당금 부채로 인식한 100을 없앤다. 그러면은 송금 불산입 하자 보수 충당금 100 유보 세무조정 하면 이 부채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유보에 대한 세무조정이죠. 입금 산입 유보한다. 그러면 세무상 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세무상 부채를 감소시킨다. 입금 산입은 세무상 잉여금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죠. 이거는 세무상 자산을 감소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 잉여금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건물에 대한 취득세 100 이걸 비용으로 인식했다. 100 취득세 뭐죠? 자산입니다. 자산을 세법상 자산인데 비용으로 인식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이 비용 인식한 걸 부인시킨다. 그럼 뭐죠? 비용 처리한다는 거 부여한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 입금 또는 입금 산입, 입금 산입, 건물 100, 유보. 아시겠죠? 그럼 회사가 건물은 2000인데 입금 산입 100 해가지고 세무상 건물은 2100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회사가 하자보수 충당금 200 계상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죠? 하자보수 충당금은 세법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사는 하자보수 충당금 200 계상하면서 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 부채. 근데 세법은 이 부채 200을 인식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채를 줄인다는 건 뭐죠? 송금 불산입입니다. 송금 불산입 하자보수 충당금 200 유보. 이렇게 함으로써 세무상 하자보수 충당금은 0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0으로.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계상 인식하는 자산과 세법상 인식하는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는 입금 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러냐면은 세법은 간접법으로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회계상 인식되는 자산과 세법상 인식되는 자산의 차이에 대해서 유보 세무 조정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 차이는 유보입니다. 회계상 인식하는 자산과 세법상 인식하는 자산의 차이는 유보로 관리한다. 유보. 예를 들어서 토지 취득세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했다. 그러면 세법상 이 취득세는 자산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100 유보 세무 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법은 취득세를 비용 인식하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입니다. 강제. 무조건 송금 불산입 취득세 100 유보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인식한 건 뭐예요? 비용 인식한 거는 송금이죠. 송금. 그럼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법인세 부담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세법은 이 취득세를 비용 인식하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토지 취득세 100 유보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용 처리한 게 부인된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줄어드는 걸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죠. 기타. 기타는 사회이출도 해당하지 않고 유보도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회이출도 아니고 유보도 아닌 경우는 기타로 한다. 기타.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는 결과가 사내에 존재한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기타입니다. 입금산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 기타.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세법상 자기주식이 자산입니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할 때 그 자기주식 장부가액은 송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100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니까 입금이죠. 입금인데 자기자본과 기업회계상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죠. 근데 어차피 그 세법에서도 입금이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입니다. 기타. 기타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이죠. 마이너스 2분은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의 차이에 대한 세무 조정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세법상 자산보다 회계상 자산이 더 크다. 그런 경우 마이너스 유보로 세무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회사가 단기 매출 2만, 단기 순이익 2만을 잡았습니다. 그럼 단기 순이익이 2만이죠? 그럼 각사년도 소득 금액도 2만입니다. 근데 실제 매출이 아니랍니다. 실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매출 채권 2만 마이너스 2보. 그럼 단기 순이익 2만에서 입금 불산 한다는 거죠. 입금 불산입. 2만에서 마이너스 2만 하면 0입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세무상 잉여금은 0입니다. 0. 그럼 세금 내는 거 없죠? 단기 순이익 2만이지만 실제 매출이 아닙니다. 실제 그 세법상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2만 마이너스 2보. 그러면 세무상 잉여금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앞에서 말했듯이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면 단기매매증권 300, 단기매매증권 취득한 후에 평가이익 계산한 경우죠. 평가이익 300 계산했습니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300. 근데 세법은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을 세법상 입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법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이익 인식한 거를 세법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평가이익 단기순이익으로 계산한 경우죠. 그러니까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그렇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300 - 15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단기매매증권 자산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단기매매증권 자산이 이 800에서 다시 500으로 줄어든다. 800 - 300 입금불산이 300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0으로 다시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세법상 입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불산입 300 한다. 그럼 세무상 잉여금이 300 감소한다는 겁니다. 세무상 잉여금이 300 감소한다. 그러니까 납부할 법인세도 줄어든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상 잉여금이 줄어들면 납부할 법인세도 줄어든다.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